자, 실컷 공격을 해야 될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5.18로 국회에서 다른 여야당한테 4대1로 포위돼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간 반씩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사무실에 무슨 취재 부탁한다고 전화 왔는데 내가 사실 엿먹으라 했습니다. 지금 뭔 짓거리를 뭐 때문에 뭘 가지고 국회에서 5시간 반씩 밤 늦게 먹기, 저거들은 단식이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뭐 2시쯤 되면 나경원이 온다고 촬영하러 오라고. 미쳤어요, 내가 가게? 아니, 왜 그 짓거리를 해요? 나가서 맞불을 나와서 싸워야지요. 지금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들이 패다가 열심히 나가서 패야 될 사람들이 그냥 밤늦게 먹기 운동하고 자빠졌고, 지금 온통 그냥 민주당이니 평화당이니 다 들고 일어나가 바른미래당, 정의당까지 다 해서 5.18로 의원 3명 제명하라고 난리 지랄 떨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명을 제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의 윤리위원회가 이 3명을 징계한다고 여러 장소를 이렇게 국회에서도 당에서도 못하고 당사를 몰래 여의도 기계관으로 옮겨서 숨어서 하다가 결론도 안 나고 또 다음에는 강남에서 하니 어쩌니 한다는 겁니다. 오늘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 지지자 100명이 몰려다니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저게 당 꼬라지입니까? 해체하길 바래요. 저는 한국당에 앞으로 이 무슨 당권 논쟁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다루려고 합니다. 저게 당 같지도 않은 저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게요, 제가 말을 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한국당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서 3명의 의원 중에서 이종명 의원만 제명을 결정하고 김진태, 김순례는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셀프로 나를 징계해 주시오. 이제 집에 갈 때 다 됐으니 쇼 좀 하고 싶었겠지요. 여기는 주의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종명은 뭡니까?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종명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에서 제명이 되면 사실상 출당 조치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이 더럽다 해서 의원직을 던져버려도 다시 한국당에 누군가가 승계하니까 이종명이는 부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윤리위원회가 김진태, 김순례 두 사람은 징계유예 결정한 것이, 한 사람은 당대표, 한 사람은 여성 최고위원, 여기에 지금 출마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당헌 당규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이 끝난 뒤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는 윤리해부 징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 지금 이 신분, 후보 신분 보장을 요구한 데 대해 당이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부부 수사 등을 요구하면서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한국당 의원보다는 훨 낫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편협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지금 예민할 때 사고를 좀 쳤다라는 부분에는 잘 못했다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는 사람도 없는 마당에 그래도 국회에서 5시간 반 밥 굶기 운동하는 것보다는, 밥 늦게 먹기 운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부부 수사해야 된다고 1인 시위하는 사람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지만은 박사의 북한군 600명 논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무나 올려도 결국은 거부를 했을 거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3명 중에 2명을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애초에 지만은 씨한테 단단히 법률과 규정을 지켜서 합법적으로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각서를 받고, 또 잘못 만약에 당신이 말한 부분이 입증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절하고 요구를 하고 한국당이 올리는 것이 나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나았지 한국당이 그걸 갖다가 배제했다. 왜? 지금 600명이냐 뭐 한두 명이냐 하는 부분이지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그러면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끝도 없이 하면서 지금 보수 진영의 오래된 분열과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번 규명해 보라.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을 별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면서 애초에 진상규명위원으로 넣고 그가 진상규명위원회의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니 그의 수정주의적 역사관, 소수의 역사관도 한번 이번에 검증을 해서 본인이 잘못됐으면 뉘우친다고 하니까 하길 바란다고 넣어서 검증하는 것이 뭐가 무서워서 그걸 못하냐는 겁니다. 이 언론의 자유, 말할 권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한번 예외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런 예외들이 숱하게 쌓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로 앞으로 5.18 폄훼 발언을 하면 사법 처리를 한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한다. 뭐 유럽의 11개 국가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거하고를 이상하게 갖다 붙이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법들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노먼 촘스키라고 유명한 좌파 학자지요. 정치사회학자지요. 언어학자기도 하고. 그 사람은 브리송이라고 파리 리옹 2대학의 이 교수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히틀러 나치의 편을 드는 발언을 했어요. 프랑스가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수백 명의 지식인들과 함께 사법 처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프리송의 주장을 본 적도 없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기본 권리인 언론의 자유, 비판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원래 자유의 개념이란 건 그런 거예요. 다수의 역사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수정주의적인 역사관이나 소수의 역사관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국가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입에 꺼내는 순간에 너네들은 사법 처리를 하겠다면 이 나라가 파시즘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정권이 한번 보세요. 가짜뉴스 단속한다면서 온갖 압력으로 제도 규정으로 입을 막으려고 들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띄우는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자, 음란물을 단속한다고 아예 원천적 차단을 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를 보호한다 하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제 단속을 해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시작을 하면 좀 이따가 이제 중국처럼 구글은 중국에서 차단한다. 이제 인터넷 검색까지도 다 가는 부분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그대로 추적해서 삭제하거나 처벌을 해야 될 거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설사 음란물이라도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야동을 못 보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사회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댓글 달린 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아니 야동조차 못 보게 하는 국가가 어디 있냐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향장수가 야동을 옹호했냐? 전 야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언론 자유를 협박하거나 이렇게 가면요. 이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상권 분립과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동 차단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말 함부로 하는 거 차단한다 부터 인상 더러운 놈 차단한다. 문재인이 말만 언급해도 차단한다. 손혜원이 언급해도 차단한다. 지금 제 황장수 유튜버가 손혜원이 부분에 이후에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요지는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18을 언급해서 폄하하면 처벌한다면서 한편으로 거기에 관련된 비리나 업무나 잘못된 것도 덮으려고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자, 한겨레는 오늘 일면에 5.18에 대한 집요한 왜곡, 오직 진실만이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거구들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 가짜 이런 뉴스, 가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면서 떠드는데요. 그래, 그거는 그것대로고, 저는 지만은 씨 주장에 대한 거는 제 입장 밝혔고요. 그거하고 관계없이 5.18 유공자에 대한 지금 명단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가지고 5.18을 폄훼했다면 너네들은 5.18을 팔아먹는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명단이 공개해서 그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공자로 선정됐는가 하는 사유까지도 공개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특전도 국민 앞에 국가가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무슨 고엽제, 월남전, 무슨 이런 유공자, 무슨 HID 이런 사람들은 뭐 제대로 했냐? 아니, 그 사람들도 다 공개해요. 적어도 그런 사람 중에서 5.18 유공자 의혹만큼 아니거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을 의혹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빼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 봅니다. 다 까요. 국가의 모든 독립유공자든 5.18 유공자든 베트남전 유공자든 고엽제 유공자든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5.18 유공자도 분명히 까고 친북 좌파면서도 민주화 운동했다고 유공자 된 사람도 다 까라는 겁니다. 왜 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5.18 민주화 운동 보상 결정 인원이 4,634명이었다고 지만은 씨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망 115, 횡불 81, 상해 후 사망, 그러니까 다쳤다가 사망한 거죠. 110, 상해 3,378, 연행 구금 910, 연행 구금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행되고 간단히 구금을 당했어도 유공자라 됐다. 자,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누가 쏘았을지 모를 총알에 희생된 사람,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낸 사람,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하고 다친 사람들도 유공자다. 자, 이들 중에는 국가시설을 파손한 사람도 있는데 유공자랄 수 있느냐? 자,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최고액이 3억 1,700만 원, 최저액이 500만 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4년까지 보상 총액이 2,452억. 그 다음에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받은 혜택이 의료급여 및 각종 보훈 혜택인데, 보훈 혜택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 지원, 중고, 대학교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 모든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급, 모든 유공자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 장학금 지원, 대학교에 115만원, 그리고 특수학교 30만원, 이것도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 취업 지원, 보훈 특별 고용, 보훈처가 희망 직장 취업 알선, 모든 유공자, 배우자 및 35세 이하 자녀 3인까지. 참, 이 실험나네요. 가산점 취업,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 인원 무제한. 사망 및 행불자 유족은 만점에 10%, 만점이 100점이면 10점을 가산점을 준다. 부상자 및 희생자는 5%, 직업훈련까지 시켜주고, 의료지원, 부상자는 보훈병원 전액 무료, 모든 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은 30에서 60% 감면, 대부 지원, 농토 구입자금, 사업자금, 주택구입비 대부, 아파트 우선 분양, 부상자 및 모든 유족, 기타 지원, 양로 지원, 보훈 요양원 지원, 5.18 묘지 안장, 부대 비용 일부, 국내 항공료 30%, 동사무소 수수료 면제, 고궁 공원 무료, 개인 택시 우선 면허. 자, 이상은
유족 및 부상자에게 공이 적용되는 거고, 부상자에만 적용되는 것은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각종 세금 면제, 그 다음에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 그리고 내항, 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최저 30% 최고 무료, 전체적인 대우는 5.18 부상자는 대체적으로 독립유공자와 상위 국가유공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기타 5.18 유공자는 이들과 거의 맞먹는 독립유공자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 10월 15일 보면 민주화 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이라고 전남이 전국의 첫 조례를 제정해서 매달 13만 원의 비용을 또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수가 왜 늘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수단체 쪽에서는 가짜 유공자들이 있다. 이해찬도 유공자냐 공개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18 유공자가 2013년에는 4,552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4,377명이 되고 2018년에는 4,403명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지만은 씨가 이야기한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집계의 차이일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 2013년에 비해서 150명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018년 2월에 제정된 5.18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을 더 규명한다 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지만은 씨 포함 논란이나 청와대에서 이동욱 등 2명을 거부한 논란이 발생을 한 거죠. 자, 5.18 당시 이제 계엄군이 했다라는 성폭행 부분도 이번에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서울행정법원 등의 5.18 유공자를 이 명단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 공개 신청이 자꾸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금 청와대에 5.18 유공자 명단을 밝혀달라고 청원까지도 지금 제기되어 있어요. 거기 뭐 청와대 SNS에 청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공자 숫자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151명이 지금 5년 만에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늘어난 데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첫 5.18 보상자가 이제 법이 통과되고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 법률에 따라서 보상 대상자가 2224명이었는데 김영삼 정부에 4067명으로 82.7%가 늘었고 또 김대중 시절에는 98년에는 3863명 또 노무현 정부 때는 2013년에는 3586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뭐 사망 등의 일도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 이명박 시절에 4042명, 그리고는 2010년에는 4090명까지 늘어났고, 자, 5.18 38년이 지났는데 왜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 하고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한테 물으니까 추가로 인원이 늘었다. 그럼 왜 늘어나냐? 보상위원회 등에서 보상을 결정하는데 결정한 인원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래서 당연한 말인데 원인이 뭐냐고 하니 법에 의해서 보상위원회가 알아서 한다. 보상심의는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냐. 즉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그 위에 보상심의위가 국가보훈처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맞다. 광주광역시로 넘어가 있죠. 심의는 거기서 합니다. 이제 보훈처에서 광주광역시로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소속이 광역시예요. 소속은 국무총리실이고 광주에 실무단이 있다. 그러니까 소속은 보훈처가 아니라 이제 옮긴 거죠. 국무총리실에 두고. 근데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실무단에다가 위임하는 모양이에요. 국가유공자 실무단이 지자체에 넘어갔어요. 보훈처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정말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피우진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5.18 유공자에게 보상을 결정하는 위원회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총리고 위원은 대통령이 명에 따라 총리가 위촉한다는데 위원은 총리 포함 15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위원회 명칭이 보상심의위원회였는데 위원장이 총리가 아닌 광주광역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18 보상은 지금까지 모두 이 관련 법률에 따라 6차례 진행이 됐고 현재 7차 보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에 보훈처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당시 이제 광주의 의원 한 명이 거들고 나섰는데 그 사람이 5.18 관련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주장했지만은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보상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는 행안부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7차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이 법의 통과로 보상금을 지급 신청한 접수가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 그리고 동년 9월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5.18 당시 강제 구금된 611명이 추가되었는데 오히려 2015년과 2016년에 파악된 5.18 유공자 전체 숫자는 2014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1명이 추가되었는데 그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7차 보상이 되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었으면 급정을 해야 되는데 자, 줄어들다가 탄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정권이 출범한 2017년 4,377명, 2018년 4,403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늘어났는지 잘 모르고 있고 누가 이런 보상을 결정하는지도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광주시에 위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에서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유공자가 결정되는지도 국회의원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일부의 변호사들이 5.18 이 유공자 관련해서 매년 등록된 연도별 신규 등록 유공자 명단, 유공자로 등록된 공적 사유가 무엇이냐, 최근 1년간 재신청과 재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신규 명단과 등록 사유 등을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라고 호남 정치권에서 박지원, 김동철 등이 지금 앞장을 서서 홀로코스트 유럽에 부정하면 처벌하는 것처럼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석기 사건 수사할 때 아로 관계자, 그 이석기의 조직, 친북 조직 아로의 상당한 수가 민주화 유공자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보상위원회라는 게 이제 군사정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생겨가지고 사실상으로 반국가 단체 활동했던 혐의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포상을 해 줬습니다. 자, 민혁당 관계자, 반미 구국학생동맹, 구국전위, 난민전, 구학년, 이런 민정당사 폭력시 산호맹 관계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석기의 아로 조직과 관계된 통진당의 관계자, 통합진보당 해체된 그 당의 관계자 상당수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화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김일성 전집을 소지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북을 위한 일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도 지금 5.18 유공자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명단을 공개해봐라. 이해찬은 광주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공자가 됐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언론은 김진태가 무식해서 그렇다 이래 말을 합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계자와 80년대 대학가 시위 참여자도 5.18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해찬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요. 지금 지난 연말에 행정법원은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저는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단과 이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엄청난 돈이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정은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돼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총리실에 위임하고 광주시에 위임해서 그들끼리 적당히 국가유공자가 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민주화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친북적인 사람들조차도 데모 좀 했다고 유공자가 됩니다. 과거 학교 다닐 때 데모한 걸로 유공자 된 사람들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절에 치러야 될 당연한 시대적 의무고요. 그런 걸 가지고 유공자까지 되어서 돈 받아 먹고 혜택 받습니까? 아주 잘못된 부분이죠. 자, 이 국가 유공자,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다 공개하기를 바란다. 저는 그거는 옳은 논란이다. 좌파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요. 이거는 이거대로 공개하고 또 5.18에 대한 폄훼나 외교 부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길 바랍니다. 자신들이 구린 게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국가 유공자가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뭐 때문에 누가 됐는지를 우리가 몰라야 된단 말입니까? 다 공개하길 바랍니다.